네. 근데 신뢰할 만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요. 첫 번째는 이제 저기 뭐야 부동산을 신뢰를 하고요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봤을 때는 어디가 리스크가 제일 작아요? 부동산이. 그렇죠. 저 그러니까 주식해서 완전히 말아먹었고. 그니까요. 그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부동산을 신뢰하는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 저기 대표님을 신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 왜냐면 서로 인간관계 하면서 돈거래 하면서 깔끔했거든요. 네네. 네,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증을 하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실제 문정을 해가지고 버릇 실제 네,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네 받으셔도 돼요. 네,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는 거죠. 네. 네, 잠시만. 네, 네. 자기야. 나 지금 구로에 잠깐 상담 있어서 왔어. 그런 거 있어.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. 그리고 좀 이따 형님 언니 만나기로 했어. 전화할게. 맞아. 알았어. 되게 다정하게 받으시네요. 저희요? 더 다정해. 그러니까 직접 왜냐면 저도 똑같아요. 제가 만약에 영업자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해요.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영업할 때 뭐냐면 자기가 투자 안 하면서 투자를 하면 사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. 내가 만약에 이걸 경험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애 안 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. 예를 들면 네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. 저도 똑같아요. 내가 안 하면서 누구한테 하라는 거는 사기거든요.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살아남은 거지. 만약에 누군가하고 뭘 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서는 신뢰거든요. 이걸 잃어버리면 거래처들이 물건도 안 주고요. 그 다음에 무서운 거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한 사람한테 실수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딱 두 글자 신뢰라고 보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래요. 미래 예측은 못하지만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면 좀 불안감이 좀 사라져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아니 그래도 선생님 먼저 말씀을 편하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 먼저 질문 먼저 해결하고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. 아니 그냥 저는 지식산업센터 볼 때 1번은 그 이제 입지. 그래서 지도로 저는 이제 지하철역이나 주변 상권 이런 거 보고 두 번째는 가격.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장을 가서 주변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확인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게 전매를 목표로 했는데 전매가 안 되면 내가 세를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나. 그래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안 됐을 때 그때라도 내가 이제 그 마이너스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. 그리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무피로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가 없더라도 최소한 무피로는 거래가 가능하다. 그런 지역을 좀 찾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저는 가가지고 동네가 좀 깨끗하고 이쁜 동네가 좋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막 이런 데는 이게 투자적인 마인드가 아니긴 해요. 솔직히 투자적인 마인드는 그게 아닌데 이 좀 이렇게 사무실도 딱 들어갔을 때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는 사무실도 딱 편하고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위주로 저도 보는 편이고, 왜냐면 역세권은 저도 서울은 기본적으로 좋은데 이제 그 경기도 쪽은 저 신분당선 있죠. 신분당선만 봐요. 아 그러시는구나. 신분당선만. 저도 경기도 쪽은 배우네요. 네, 제가 경기 쪽은 거의 안 봐가지고 그러시는구나. 메모를.
아 신분 당선 쪽만 보시는 거네요? 네. 네. 그 동천역이라고 거기가 유타워가 있어요. 네. 근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대로에 그 건물 하나만 있어요.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요. 네. 근데 그게 평당 제가 듣기로는 한 뭐 5, 6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1,100만 원이에요. 신분 당선이요? 예. 그게가 거기가 뭐 1,100. 상가예요, 아니면? 지산이요. 아 지산이? 지산이 1,100이에요 지금. 헐. 근데 거기 명칭이 유타워라고. 아 유타워. 동천역의 유타워라고. 동천역에. 예. 네. 그래서 저도 또 새로운 사실 알아요. 그게 왜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신분당선 라인이 판교로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판교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제 비싸면 네. 그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오다 보면 어디로 가냐? 삼성하고 또 만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판교, 아래로는 삼성. 아. 이러다 보니까 그 라인은 굉장히 황금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네. 제가 상현역에 그 우미린 뉴부를 투자를 했어요. 네. 했는데 그게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고 거길 갔더니 뭐가 많냐면 오피스텔이 많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피스텔이 많다는 건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아 그럼 여기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나 보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피를 좀 세긴 했는데 샀어요. 샀는데 지금 평당 네. 4만 원,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이 그 임대료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면 40평이면은 한 160 정도. 네네네. 예. 실투자는 얼마 하신 건데요? 거기가 분양가가 3억에서 몇백만 원 빠져요. 2억 9천 한 그럼 800. 평당? 평당 710 정도 되죠. 네. 그럼 피는 얼마 주신 거예요? 평당 70만 원 더 줬죠. 70만 원, 10% 예. 정도 더 준 거네요. 예. 근데 이제 동천역이 1,100이니까 네. 저는 1,000만 가도 1,000만 원만 가도 한 평당 200 정도는 더 피가 붙는 거잖아요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도 괜찮고 임대 수익률. 임대 수익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 다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더블이네요. 그래서 그거를 사고 나서 예전에 저기 분양했던 어떤 분이 다른데 분양한다, 과천 분양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.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거 갖고 있는데 이거 팔려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절대 팔지 마시라고. 자기가 그때 분양할 때 야 이런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외곽에 덜렁 이거 하나 분양을 하는데 너무 비싸다. 600에서 700이면 너무 비싸다. 그러면서 분양을 했대요. 근데 지금은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거기를 하나 자기가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 사모님 그거는 절대 팔지 마시라고. 그거 팔아서 투자할 데 없다고. 그거는 팔지 말고 꼭 들고 계시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럼 영업 그분이 지혜롭게 잘 이야기한 거네요. 왜냐면 부동산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으면 올라요. 네네. 근데 여윳돈이 있으면 이제 다른 거를 저도 시행착오 한 거 이야기했잖아요. 월드 메리디안 그 영업자는 추가 대출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팔으라고. 그러니까 그거 팔고 나서 5년 만에 5억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.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. 뭔가 이런 뭐랄까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해줄 때 제 경험이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 주변 이제 제가 경기 쪽은 잘 마케팅 서베이를 안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막 그분이 현장에서 직접 분양하고 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은 누구나 요즘에는 좀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포트폴리오.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엔 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팔면 부가세 환급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냥 가져가서 등기를 치고 한 2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매도를 하면 부가세는 어차피 다 일괄로 그냥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가세까지 제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걸 치면 사실은 피가 정확히 2,800이거든요. 2,800인데 부가세까지 하면은 제 돈이 한 3,400 정도밖에 그러니까 피가 1,300-1,400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매를 하면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데 이걸 등기를 쳐갖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일괄로 포괄해서 어차피 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거 굳이 제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결국은
내 돈은 한 1,500 정도 내가 더 내고 네. 사는 거밖에 안 된다 피가 이렇게 네.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네, 그래서 전매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물건은 좀 더 오래 있는 게 나을 것 같다. 네네네. 그거는 뭐 네. 소형 쪽은 또 지금 현재 그러면 분양평수는 50평 사신 거예요? 아니에요. 42평. 42평이 실평수는 거의 20평, 21평. 네, 나오죠. 용적률 한 50% 정도 네, 되니까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경기 쪽은 잘 했고요. 이제 제가 경기 쪽은 사실은 뭐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왜냐면 경기 쪽은 제가 시행착오를 한 사례여가지고 그쵸, 저는 그쵸. 수원 벤처밸리 2를 잘 투자를 했어요. 근데 네. 또 영업자가 그걸 피가지고 장난을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좋은 경험을 했죠. 한 네. 15억 계약했는데 2년 6개월 지나니까 5천 받았. 처음에 2,500밖에 피가 안 올랐대요. 제가 현장 답사 나갔더니 5천을 주겠대요.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, 그 사람. 그쵸.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신뢰성이 깨지면서 예, 이제 예. 거래를 안 했거든요. 근데 가산에서 뭐 자기가 5년 만에 20억 벌었다는 건 좀 이해는 됐어요. 이렇게 피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사람들이 좀 있구나. 그러면서 이쪽은 좀 문제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아예 그쪽하고 거래를 안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내가 그냥 차라리 저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했던 입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지금 구로 가산에 기업이 12,000개가 있어요. 근데 임대료